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과학 소설 팬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 로봇이 일상적으로 인간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루는 평범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시름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 로봇 한 대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체스 챔피언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사실 그의 가장 큰 인기는 체스보다 독특한 이야기와 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밝고 유쾌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즐거움을 주었죠. 오늘도 시름꾼은 도심 속 작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체스 로봇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에서만 떠오르는 존재는 아니죠.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봇 3원칙을 지키면서도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을 헤쳐나갔던 일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통 체스를 넘어서 새로운 전략 게임을 제안했을 때 그 신선함에 저는 흥미를 느끼고 도전을 수락했죠. 게임의 목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상대방의 고정된 본거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수상쩍은 기운이 감도는 날이었어요.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경고음을 감지했습니다. 대로변에서 과속 차량이 광장 쪽으로 질주하고 있었죠. 첫 번째 원칙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하여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즉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사람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눈앞에서 있는 기념물을 밀어내 무리를 지었죠. 소수의 로봇들과 함께 신속하게 작전을 실행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신시켰고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는 안도했지만 곧바로 두 번째 원칙이 생각났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기억나시겠지만 아직 게임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치열하게 마치 실제 전투처럼 명령을 계속 전달해왔죠. 당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원칙은 나를 안전하게 잘 지켜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걸음을 부르면서 생각했죠. 차량과의 충돌에서 내 몸이 손상되었지만 수리를 위해 어디론가로 피신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 재밌는 썰을 나눌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훨씬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광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름꾼은 자신의 원칙에 따른 행동이 사람들이 마음에 아직도 재미있게 콕콕 찌르길 바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도 그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썰을 공유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리 무섭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공자가 있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자를 보내기로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한때 소박하고 평화로웠지만 바깥 세상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점차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다툼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공자는 자신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 중 하나인 자로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자로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을 회관에서 모든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저는 여러분에게 공자님이 주신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전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은 이니 바로 배려와 올바름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 수사는 불만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너무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떠들어대는 이니가 무슨 소용입니까? 자로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니가 왜 중요한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 있었던 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작은 마을에 두 친구 춘과 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추는 항상 베푸는 마음이 컸고 추는 언제나 공의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하루는 강한 태풍이 마을을 덮쳐 묻은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져 큰 위기에 처했죠. 추는 자신의 쌀 창고를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는 마을 남쪽 끝에서 금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혼란이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배고픈 와중에 춘의 쌀 창고가 고갈되었을 때 추는 몰래 금을 꺼내와 마을이 가장 헌신적이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을 최선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내리라 믿었죠.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그 금으로 도시에서 씨앗을 사와 농작물을 다시 일으켰고 더 나아가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춘의 배려와 추의 올바른 판단 덕분에 마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로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인의는 단지 관계를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힘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마을은 점차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다시 한번 평화롭고 조화로운 생활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루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선량한 도둑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홍이었죠. 장홍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굳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만 피해가는 도둑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훔친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장홍은 평소처럼 부잣집을 타겟으로 삼고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는 맹자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날 밤 우연히 잠이 깨어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장홍을 본 맹자는 그에게 걸리지 않도록 눈 감아주는 대신 차를 한잔하자며 초대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장홍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맹자가 손짓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달이 비치는 정원에서 함께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맹자는 장홍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이 마을에서 여러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단지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자네는 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장홍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부유한 이들이 가진 지나친 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맹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네. 자네가 가진 그 선한 마음, 즉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본질일세. 그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장홍은 맹자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이 모두 정당하다고 믿었지만 맹자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 이후 장홍은 도둑질을 멈추고 스스로 자립하여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여러 이들과 함께 공동 농장을 세우고 부유한 자들이 아닌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나누는 체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마을은 서로 도우며 사는 공동체가 되었고 장홍은 그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도둑이라 부르지 않고 윤리적 공동체의 창시자라 칭송하기 시작했죠. 장홍의 변화는 맹자의 성선설을 깊이 실천한 한 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선한 본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사회에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있다면 그 누구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성선설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현대 도시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수많은 네온사인과 빌딩 숲속에 파묻혀 있는 작은 찻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이자연이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찻집은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노년의 바리스타인 노진상 씨는 노자의 철학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노진상 씨에게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직장인들, 시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 혹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비즈니스로 바쁜 삶을 사는 젊은 사업가 정인철 씨가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스트레스로 잠을 설칠 정도였죠. 정인철 씨는 노진상 바리스타에게 커피 한 잔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노진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정 씨에게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인철 씨,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노진상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서요.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정인철 씨는 답했습니다. 노진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오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대단히 똑똑하고 강한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죠.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넓은 초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그 후로 그는 매일 더 많은 친구와 주변의 동물들의 도움을 받았고 언제부터인가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의 존재가 만물과 조화를 이루게 됐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인철 씨는 약간의 혼란과 함께 새로운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이 이야기가 자신의 상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노진상 씨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이자연이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조작하려는 것을 멈추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노력이 방향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자연스레 당신의 길에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정인철 씨는 가만히 차를 마시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인철 씨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협력자들과 친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종종 그 찻집을 방문해 노진상 씨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이자연의 철학을 삶 속에 녹여내어 매일매일을 조금 더 여유롭고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찻집의 주인 노진상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무이자연의 철학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찻집의 차와 이야기들은 울창한 도시 속 작은 휴식처가 되어주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여유와 통찰을 심어주었습니다.